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 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어제 유럽 증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비교적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럽 증시 이제 개장한 지 2분 됐는데 분위기는 현재까지 좋습니다. 세계 증시에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위험 신호 이런 건 없습니다.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좀 부진하긴 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이렇게 의미 있는 부진이다, 뭐 그렇게 위험한 하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이유 없이 조금 좀 약하긴 했는데요. 중국 증시 아직 마감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마감은 안 됐는데 유럽 증시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유럽 증시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마감하기 직전에 확 또 같이 땡겨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일단 좀 보셔야 되겠어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던 가운데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가볍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하겠죠, 그죠? 하여튼 특별한 이슈 없고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미국 그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큰 관점은 그거예요. 일단은 뭐 소외된 놈은 소외되고 잘 가는 놈은 잘 간다. 잘 가는 친구, 미국 증시 잘 가고 나스닥 잘 가고 못 가는 친구들, 뭐 예를 들면 한국 증시 이런 친구들 조금 소외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 와중에 이제 금리는 일단 여전히 낙관론이 있긴 있어서 금리는 좀 아직까지 뭐 많이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니라 금리는 안정적인데 아직까지 혼조한 구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금리 여기서 한번 확 치솟을 수도 있긴 있다.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 달러는 요즘에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이 전반적으로 얘도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혼조한 구간, 근데 약세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거는 어떤 낙관론 그런 게 좀 작용을 해서 그렇겠죠. 근데 금리는 안정적인 구간이고 얘도 일단 낙관론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일단 뭐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더 강하긴 강합니다.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단기적인 그림은 뭐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아직까지 낙관적입니다. 낙관론이 매우 강했었다가 낙관론이 조금 약해진 것 뿐이지 아직까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하여튼 근데 이 낙관적인데 낙관론이 엄청 강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소외된 친구들은 계속 소외가 돼 있고, 잘 나가는 친구들은 이제 조금 잘 나가는 친구들은 작은 낙관론에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가운데 그냥 일단은 있었던 일들 가볍게 체크만 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일단은 유럽 증시 좀 전에 개장했는데 독일 증시입니다. 보이다시피 이렇게 좀 강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중요한 자리에 왔죠. 이제 거의 다 왔죠. 만약에 이제 독일 증시인데 얘가 이제 하락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쯤에서 이제 그만 하락하는 게 아마 적당할 겁니다. 추가로 더 상승하고 싶다면은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고 이 상승률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나름 좀 중요한 자리 부근까지 왔는데, 중요한 자리인 이유는 지난번에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를 보면서 또 같이 딸려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긴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중요한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하락의 위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만약에 얘가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하락할 수도 있는 날이 오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러다가 훅 올랐다 훅 떨어지면서 무슨 어떤 변화의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는 한 날이니까 이런 점 정도 좀 봐야 될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중국 증시 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인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장중에 낮에 그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조금 오를 때 일단 중국 증시 하방을 조금 일단 진입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아직 다 진입한 건 아니고 일단은 일단 조금 진입을 해봤습니다. 왜 다 진입한 게 아니냐면은 그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강하니까, 유럽 증시도 아직까지 강하니까 얘네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문 열고 나서 다시 또 훅 끌어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찔끔만 진입해 놓고 눈치 보고 있어요. 그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할지, 어쨌든 뭐 지금 뭐 제가 진입한 물량 아니면 현금을 어떻게 할지는 오늘 밤에 봐가면서 좀 움직일 생각인데,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번 해봤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본 이유는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들을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을 했는데,
이 레벨업 했을 때 이후에 그 반응이 지금 다시 재차 크게 되돌렸잖아요. 크게 되돌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반등식 매도 전략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조금 일단 진입을 해봤고 저녁에 조금 더 일단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해종합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좀 심상치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요즘 힘이 좀 약해요. 그렇다면은 부양책의 약발이 다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 정도는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여튼 지난번 여기 중장기적인 바닥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쭉 잘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이게 좀 너무 좀 급격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피로감 뭐 그런 거를 어떤 역발상의 근거로 좀 일단 가지고 가고 있긴 합니다. 딱히 뭐 여기서 지금 중국 증시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뭐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너무 기술적으로 좀 과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되돌림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가벼운 측면에서 일단은 하방 진입을 조금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방이 잘 풀리게 된다면은 지난번 연 단위로 이렇게 중국 증시는 하방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 풀리기만 한다면은 제법 좀 큰 하락을 기대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방을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락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막 요 아래까지 와장창 빠진다라고 일단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이 부근의 전저점이 워낙 중요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이걸 붕괴시킬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볍게 일단 진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오늘 한국 증시에도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잖아요, 한국 증시.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이제 비리비리하면서 아시아 증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대충 봤고요. 일본 증시도 오늘 조금 부진하더라고요. 일본 증시도 보시다시피 조금 부진했습니다. 니케이 지수인데.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해서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일단 낮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잘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잠재적인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혼조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해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위쪽에 저항이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라든가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혼란한 과정 안에서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드는 그런 고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뭐 지금 당장 일단 지금 당장 아래쪽으로 막 엄청나게 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요. 지금 당장 증시 매도를 공격적으로 촉발시킬 만한 그런 악재가 없어요. 미국 금리 인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거는 자꾸 모르는 척 무시가 되는 좀 그런 작은 악재라고 지금 자꾸 받아들여지고 있고 뭐 그리고 미국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실적들이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대놓고 지금 뭐 주식시장의 매도를 촉발시킬 만한 그런 악재는 일단 그래도 없습니다. 호재가 약해지는 거지,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호재잖아요. 그게 그 호재인데 호재의 힘이 찌금 빠져서 그렇지 그렇다고 호재의 힘이 빠지는 거하고 악재가 나오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차이를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증시가 공격적으로 꺾일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 굳이 뭐 꺾일 만한 이유를 찾는다면 어떤 기술적인 이유, 투기적인 이유.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중고점형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야지. 이런 이유가 아니면 딱히 지금은 어떤 위험한 그런 악재 뭐 이런 걸 찾기는 어렵습니다. 쭉 봤고요. 오늘 장중에는 전반적으로 달러는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 뭐 위안화, 뭐 엔화 대부분 다 그 달러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중국 증시는 오늘 증시가 부진해서 그런가? 중국 위안화는 좀 약세를 좀 보였네요. 달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고 엔화도 어쨌든 뭐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는 약세 압력을 좀 받긴 받는 것 같습니다. 달러가 저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통화만 그렇네요. 지금 보시면 이게 유로화인데요. 유로화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유로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화 약세 강하게 진행 중인데 아시아권 통화들은 일제히 그러면 좀 비실비실한 약세 흐름을 좀 보이긴 보였네요. 뭐 그렇게 약했던 건 아니고 좀 답답한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였네요. 하여튼 그래서 답답한 흐름입니다. 답답한 흐름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이제 답답한 흐름 어떻게 될지 좀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아직까지 뭐 저도 뭐 잘 모르겠는 그런 답답한 구간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계속해서 요즘 환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긴 있는데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통화든 간에 이제 대부분 좀 그래요. 달러가 여기서 확 강해지기에는 확 강해질 만한 재료가, 예, 그러니까 어떤 좀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달러가 강한 거 이해가 되긴 돼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지금까지는 달러가 강했는데, 달러가 강한 거는 미국 경제가 좋다, 인플레이션이 세다,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의 주요 원인이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거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달러 강세의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달러는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빠지기도 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인이 있어요. 그렇다고 달러가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갈 만한 재료도 없습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가려면 미국의 빠른 금리 인하 뭐 이런 게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로존이 금리 인상하거나,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을 텐데, 유로존 금리 인상이 아니죠. 지금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하겠다고 그러고 있죠. 사실 그 유로존이 금리를 더 빨리 내리겠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의 요인이긴 합니다. 요즘 조금 그런 측면에서 달러 강세의 요인이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환율이 그래요. 달러가 여기서 크게 약해지기도 크게 강해지기도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부진하다. 네, 그런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일단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기본 시나리오는 일단 답답하다. 달러 이거는 뭐 위로 강하게 가기에도 아래로 강하게 가기에도 좀 어렵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그건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는 있고요. 실제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근데 이제 낙관론이 껴있단 말이죠. 낙관론. 야, 그래도 금리 인하할 거야.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게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러니까 이제 자꾸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감에 의해서 달러가 자꾸 단기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원달러 환율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쯤 했으면 이제 달러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래요. 달러 약세 압력을 받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혼조한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혼조한 구간인데, 낙관론이 워낙 강하니까 어쨌든 달러를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도 조금 좀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좀 생각과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환율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냥 이 뭉뚱거려서 그냥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달러 N 환율이고 뭐 달러 위안 환율이고 뭐 N1 환율이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함께 보는 이제 그런 주요국 통화 환율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혼란한 구간인데, 근데 이제 낙관론의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고 있어서 조금씩 이제 어쨌든 그죠. 그렇게 낙관론을 바탕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 N 달러 이런 것도 말씀드리다시피 답답한 구간이라고요.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외환 당국이 공을 들였던 저항이라서 올라가기 당장은 쉽지 않고, 떨어지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구조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저기 위안화도 그래요. 위안화도 위쪽으로도 조금 좀 계속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계속 이 중국 엔화가 약세가 된다 라고 하기에는 또 뭐 중국 경제가 회복한다 어쩐다 저쩐다 뭐 그런 것도 조금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강세로 가기에는 또 그렇다고 그죠? 통화 정책 양국의 뭐 금리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계속 그죠? 위안화가 강세로 좀 가기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위로도 아래쪽으로도 일단 좀 제한적, 전반적으로 다 좀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N1 환율도 그렇다고요. N1 환율이 이제 이런 건 이제 어떤 심리적인 걸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낙관론이 워낙 세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오늘도 지지력 없죠.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게 857원 여기 전저점까지 일단 가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특별한 뭐 지지력 없잖아요.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저점이 857원인데 일단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그런 의지를 자꾸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관론은 계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어쨌든 그 와중에 이쪽 부근은 굉장히 좀 민감한 가격대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이 좀 답답하고 좀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좀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 원달러 환율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탄력적으로 좀 계속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상승 탄력이 너무 많이 쳐져 버려서 너무 많이 상승 탄력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달러를 들고 오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도저도 아닌 게 돼가지고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선을 일단은 이거는 더 올라가고 싶으면 바로바로 오늘 상승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러가 어떻게 되면서 이렇게 원화 강세가 또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더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아래쪽에 근데 전저점이란 지지력 자리는 있어서 일단 이렇게 혼란한 구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 비중 좀 줄이고 혼란한 구간이니까 약간 위험 관리 해가면서 일단은 뭐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 팔아먹자라고 말씀은 안 드린 거는 이 자리가 일단 혼란한 구간이니까 요렇게 해서 삼중바닥형 만들면서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걸 기대는 해볼 수 있으니까,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 다 팔기는 조금 뭐해서 다 팔지는 말자. 그래서 일단 일부 비중 축소를 일단은 좀 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긴 한데, 어제 일단 말씀드린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런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다중바닥형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뭐 5일선을 붕괴시켰지만은 뭐 다시 뭐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런 움직임은 이제 지난번에 여기 이런 갭 자리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갭 메우기 뭐 그런 과정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엔 지금 갭이 안 나와 있네요. 하여튼간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좀 급등에 대한 어떤 그런 피로 감소와 로도 일단 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혼조한 구간이라서 제가 일단 비중을 좀 일단 줄여봅시다. 일단 그 정도 이야기만 좀 일단 드려봤습니다. 얼마나 뭐 비중을 줄이실지는 이제 그건 솔직히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많이 낙관적인데 나는 이 낙관론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조금 더 들고 가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줄이더라도 조금만 줄이고, 그래 역시 시장은 낙관적이네, 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많이 줄이실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비중을 이제 적당히 이제 줄여 나가시는 게 뭐 맞지 않겠나 싶긴 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달러가 이렇게 올라오던 이 상승 탄력이 많이 죽고 이번에 지금 자꾸 가야 될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쨌든 비중을 조금 줄이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 뭐 이런 상승이 완전히 다 죽고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죽었고 그런 시기라서 일단 조금 좀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분명히 5일선 환율이 오늘 분명히 5일선 붕괴시켰으니까 비중 좀 줄이는 게 맞긴 맞겠죠.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물론 혼조한 구간이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조한 구간 이렇게 전저점, 전고점 사이에 두고 박스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과정 중일 수 있으니까 조금 뭐 좀 더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중을 조금씩 줄여놓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오늘 뭐 코스피는 조금 좀 부진했죠. 뭐 중국 증시의 악영향 뭐 이런 거를 좀 받긴 받은 것 같습니다. 음봉이 나오긴 나왔죠. 그러니까 상승 마감이긴 한데 뭐 그렇게 상승으로서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한 건 아니고 음봉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음봉 나왔다고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해석할 수도 없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이제 요렇게 답답한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안에 들어와서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되면서 다시 한번 저항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일단 혼조한 구간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긴 하겠고요. 뭐 봐가면서 그죠? 대응하면 되겠죠. 하여튼 조금씩 뭐 매집 전략 뭐 이 정도 가격대면 매집 전략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래쪽으로
그런 생각 정도는 뭐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당장 꺾이겠다 그런 생각은 없죠. 오늘 이제 코스피는 위쪽에 저항도 계속 확인을 했지만 아래쪽에 지지력도 만만치 않게 확인을 한 겁니다. 혼란한 구간 안에 와서 이제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일선에 계속해서 안착하는 모습이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어쨌든 어쨌든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위쪽으로 잘 올라는 가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상승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긴 해요. 그래도 차분히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남들보다 좀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죠?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조금 좀 올라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 올라오면 이제 정석적인 대응은 또 반등시 매도가 되긴 될 텐데요. 어쨌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5일선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하방 비중 축소해 주는 게 정석이고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을 텐데 올라오면 또 다시 근데 반등시 매도가 또 다시 정석적인 전략이 되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번 반등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번 하락의 힘은 좀 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반등 나오고 빠졌잖아요. 전저점 깼으니까 와장창 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이번엔 많이 안 빠지고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데 이 다음번 반등시 매도의 어떤 그런 목표치, 어떤 하락의 목표치는 조금 작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얘가 어디까지 올라오다가 어디까지 꺾이느냐, 일단 뭐 어디에서 꺾이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하락의 목표치를 작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그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좀 안정적입니다. 변동성 지수들도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고, 지난번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나서 명백한 어떤 그런 신호 주고 나서 쭉 잘 빠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전환 신호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도 조금 안정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시장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 좀 혼란합니다. 그죠? 예, 혼란해요. 분명히 이제 강한 친구들은 나스닥 이런 건 이제 그냥 명백하게 강하고, 근데 이제 뭐 코스피 이런 친구들은 낙관론의 영향도 받고 이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뭐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뭐 시간 잘 보내면서 스트레스 좀 적게 받는 수밖에요.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코스닥도 뭐 가능하긴 가능한데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 일단 지금은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일단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은 더 상승을 일단 기대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타 입장에서는 하방 비중 축소가 일단은 지금은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뭐 삼성전자도 답답한 구간. 삼성전자를 참 지금 보시면은 이날의 양봉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언제죠? 3월 20일 날 이게 장대 양봉이 올라왔던 게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올라왔던가? 하여튼 급등해서 튀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장대 양봉은 정말 중요한 장대 양봉이에요. 앞으로 상승을 하고 싶으면 이 삼성전자는 이 장대 양봉을 잘 살려야 됩니다. 이 양봉은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 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량 거래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의 지금 이날 시세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세인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보시면 재차 지금 그 자리를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장대 양봉이 어느 정도 좀 훼손이 된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힘을 가진 봉이 절대 훼손이 안 돼야 강한 건데 자꾸 이 봉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건드리면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시가총액 1등 종목인데 얘가 재미가 없으면은 코스피도 그죠? 당분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양봉이 가장 힘이 밀집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양봉인데, 그렇다면 죽더라도 혹시나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쭉쭉쭉 죽어 내릴 생각이다 하더라도 이 부근은 지지력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쪽 부근만 오면은 튀어 오르고 여기 부근만 오면 튀어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당장 막 급락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것도 일단은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뭐 답답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답답하니까 코스피가 답답한 것일 수도 있고요. 코스피가 답답하니까 삼성전자가 답답한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입니다. 쭉 봤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하이닉스는 이제 지수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여튼 하이닉스가 요즘 지수를 열심히 코스피 지수를 잘 보필해주고 있다, 잘 보조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 봤고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문 열 건데 그저 낙관적입니다. 뭐 나스닥, S&P 잘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 이런 거 없습니다. 5일선 깼다 하면 바로 다음날 벌떡 다시 회복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면서 아직까지 어떤 위기의 신호 이런 거 없고, 엔비디아도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실적 발표하고 뭐 그죠?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금리도 지금 어쨌든 혼조하단 말이죠, 그죠? 이거 10년 선물인데, 10년 국채 선물인데 보시면 답답한 구간 안에서, 그죠? 답답한 구간 안에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금요일날 물가지표 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구리 가격 이런 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첫 가격 조정 이런 거는 이런 의미 있는 가격 조정은 분명히 한번 꿈틀 나올 수 있다고요. 다만 튀어 오르면 반등시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일선을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5일선 위에 살짝 올라와 있네요. 아마 조금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한번 꿈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국제유가 이런 것도 요즘 정말 혼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좀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강하게 있었다가 조금 훼손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도 일단 뭐 지켜보는 수 밖에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